네, 잔매거진 2부 거기 어때 코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기업별 면접 스타일을 알아보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직자들의 면접에 대한 고민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기업별로 어떤 면접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요, 분명히 그 기업의 면접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혹시 잘 알고 있는 기업의 면접 스타일 있나요, 수희 학생? 저는 그 언론사 같은 곳에서 이제 합숙 면접을 하게 되면 웬만해선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운동 경기나 등산 이런 뭔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그 친구가 얼마나 끈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지 이거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호 학생은 본인의 희망 기업의 면접 스타일 알고 있어요? 저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직무 관련해서 알고 있는데요. 금융권 그런 네. 관련해서는 약간 너무 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보수적인 태도나 복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 기업, 관심 직무에 관한 면접 스타일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알아볼 기업들 어떤 곳들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 30대 그룹을 중점으로 해서요. 네. 이런 기업들의 면접 족보를 쭉 보니까 크게 이렇게 분류되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리스트업형, 초이스형, 오피니언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한마디로 뭐 인성 질문, 그다음에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좀 어려운 질문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리스트업형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자신의 그 어떤 정체성과 네. 가치관. 여기 지금 대표적인 질문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해보라. 또는 제일 잘하는 것 5가지를 말해보라. 무인도에 떨어지면 가져갈 책, 가져갈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잠깐 우리 수희 학생이나 지호 학생 예. 무인도에 떨어지면 가져갈 거 한 가지만 지금 바로 생각나로 말씀해 보세요. 즉흥인데요. 네. 수희 학생 한 가지. 한 가지요? 네. 전 쌀이요. 쌀. 쌀. 그다음 지호 학생은요? 라이터? 라이터. 네. 자, 두 학생 다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거냐면 예. 두 학생을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은 저만의 시간이 있으니까 책을 가져갈 거예요. 뭐 인터넷을 가져갈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둘은 아주 생존도구를 얘기했잖아요. 네. 두 분 다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보면 이 가치관을 보면 이 친구가 여기서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 이런 질문들은 나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그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CD 플레이어를 갖고 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스마트폰인데. 네. 약간 미친 거죠. 농담이고요. 네. 두 분은 이제 문화적인 어떤 감성이 좀 풍부하신 거고 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스마트폰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분인 거죠. 그렇군요. 심리 테스트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리스트업형의 면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네. 가장 중요한 거, 이 리스트업형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꼽자면 뭘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 가치관.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좀 재밌게 해야겠다, 뭐 좀 튀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업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요, 초이스형. 요건 또 뭘까요? 초이스니까 아무래도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양자택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물에 빠졌을 때 2명 다 빠졌는데 누굴 구할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인가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심한 게 그건 그냥 하면 되는데 예.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흔한 질문이 상사가 뇌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얘기한다, 참는다 이런 거거든요. 네. 뭐 잔업이 있는데 하면 야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 어떻게 할래? 이런 류의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원래 주관이 좀 뚜렷한 스타일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답변이 정확하게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또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요령 있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전 꼭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자신의 생각을 주관 있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 문제는 다른 쪽의 생각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태도 말고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다른 쪽의 생각들도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적절한 건데 자신의 주관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잔업이 있는데 중요한 데이트가 있다. 두 학생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예. 저는 어쨌든 저를 밤을 새워서 일을 시키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12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내가 10시까지 일을 하고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놓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회사 근처로 불러낼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현명하게. 네. 예. 지화 학생은요? 저도 아마 비슷한 대답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당장 오늘 내로 끝내겠다 하면은 잠깐 그 여자친구 양해를 구하고 일을 먼저 할 거고요. 만약 내일까지 해야 된다 그럼 여자친구 잠깐 만나고 와서 야근을 해서라도 내일까지 끝내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혜진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잔업이 있는데 중요한 데이트가 있다. 네. 저는 무조건 데이트죠. 예. 저도요. 회사 일은 뭐 내일 어떻게든 되겠죠. 너무 모르는 얘기인가요? 네. 이시안 대표님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면접쯤에서 제가 받았으면 예. 무조건 회사입니다. 이유는 회사는 또 구할 수 없지만 여친은 또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네. 이런 질문이 요하는 바가 어떻게 뭐냐라고 해야 했을 돼요? 때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신의 어떤 역시 가치관인 거거든요.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나 이거 내팽개치고 그냥 간다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희 학생처럼 좀 적절한 걸 시도하는데 잔업의 성격이 팀원들 다 같이 해야 되는 잔업도 있을 거고 나 혼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나 혼자서 해야 될 거면 그냥 데이트를 하고 난 싸서 집에 가서 밤을 새가지고 해오겠다.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그 팀원들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팀원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해가지고 좀이라도 일찍 나가서 잠깐이라도 여친의 얼굴을 보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절충안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피니언형 면접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면접일까요? 이건 이슈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슈형. 어떤 이슈를 던져준 다음에 구직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 요즘에 뭐 FTA나 무상급식, 뭐 무상보육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긴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어떡하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분에 대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네. 이제는 기업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두 학생도 분명히 이제 면접을 보면서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의 어떤 질문이 가장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수희 학생? 저는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네. 모든 면접자들의 질문이 다 똑같았어요. 뭐였죠? 3가지 질문이었어요. 뭐 예. 작년이어서 뭐 해군 기지. 중국 어선에 그 습격을 당했던 네.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리고 뭐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자기소개. 이렇게 딱 3가지인데 너무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 순서가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분리하고 계속 어떻게 해 이거를 똑같은 걸 피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던 그런 면접이 기억에 남아요. 네, 아무래도 정말 좀 곤란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지호 학생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 어떤 은행에서 받았던 질문인데요. 아까 여자친구처럼 잔업과 여자친구처럼 약간 딜레마 상황이었는데 네. 상품 A와 B를 둘 다 팔아야 되는데 어. 하나는 고객한테는 별로 안 좋고 기업한테 엄청 좋고 하나는 기업한테는 안 좋은데 고객한테 엄청 좋은 상품인데 무엇을 팔 것이냐라는 게 나왔는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당연히 기업 편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야, 진짜 과연 난감하네요. 어렵다는. 네, 굉장히 그래요. 어려운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업별로 특화된 질문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 꼽으실 수 있으세요? 뭐 그냥 기업별로 좀 네. 약간 족보 같은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 기업은 이런 게 좀 나온다 같은 경우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최고다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가? 하는 식으로 뭔가 좀 초연료 기업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 반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티도 있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싫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여론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그 반대적인 것들도 많이 물어보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지금 당장 이슈는 좀 말하긴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뭐 오너 경영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전문가 경영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딱 나와서 구직 자리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봤는데 거기서 뭐 정답을 찾기보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어떻구나라고 좀 설문조사 결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뭔가 정말 대답을 하기 곤란한 대답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게 그러게요. 가장 현명할까요? 무조건 좋다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방금처럼 예. 그 기업에 있어서
방금 그 대답 자체가 기업에 좋은 걸 팔겠다였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대답하면 좀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양자택일이라는 거는 이쪽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차라리 당장 기업은 나쁘지만 소비자한테 좋은 게 10년을 바라봤을 때 기업이 훨씬 좋은 것이다. 지금 나중에 뭐 이거 사기당했어라고 하면은 기업이 있어서 그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성도요. 너무 삼성이 원하는 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에도 좋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대답들 주관을 좀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황당한 질문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역시 여러분들 반드시 잘 참고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학생들의 정말 궁금한 점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부터 질문하겠어요? 수희 네, 학생? 수희 학생부터 할까요? 네. 전 그 면접을 보다 보면 그 네.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딱 말문이 막히는 순간. 네. 어떻게 맡길 때 말해요? 몰라서 맡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막힐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사적인 질문을 딱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를 물어봤는데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처법.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순발력 있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좋은 건요. 그런 상황이 네. 안 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처법으로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약간 탁상공론이고 실제로 내가 가서 앉아 있는데 잠깐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해도 면접관들이 절대 안 돼. 줄 수 없어. 이러진 않거든요. 네. 이러진 않고 줘요. 근데 그 세 명이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가뜩이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단 뭘 던져놓고 아니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신 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해서 면접관과 대화를 시도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 면접관도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답을 맞춰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머릿속에 하얗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한다 생각하시고 물어보세요. 물으면.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희 학생의 궁금증 한번 들어봤고요. 또 그 외 친구들의 궁금증을 직접 영상으로 준비해왔죠? 네. 네. 제가 친구들의 그 궁금증, 면접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 담아왔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면접에서 분위기가 엄하거나 질문이 난처할 경우 긴장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대부분 이게 제일 궁금해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구직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답변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결국 내가 준비를 한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소개팅 나가서 자기소개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나중에 할 수는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마치 소개팅 나가는 마음으로 약간 조심스럽지만 내 얘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것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해서 큰 대화의 흐름에서 내가 판단되는 거지 이거 하나 모른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좀 하고 오시면 이런 그 마음은 좀 압박감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수희 학생도 아까 면접 때 난처하거나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하면서 어떻게 극복했어요? 저는 그럴 경우에는 우선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다. 네, 웃으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이차연 대표님?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판단이었을까요? 달래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서 뭐 모르는 건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괜히 아는 척했다가 영 엉뚱한 걸 하면은 오히려 더 나빠지니까 모르는 분은 모른다라고 하면 좋은데 대신 좀 너무 웃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네. 정말 제가 이거 몰라서 정말 어떡할까 막 이런 거 있죠. 그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까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수경입니다. 면접 복장을 갖춰 입을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옷차림엔 어떤 요소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을지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하고 또 곤란해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지호 학생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뭐 면접 정장이다 보니까 학생이 평소에 정장을 안 입고 가는데 정장도 스타일 어떻게 될지, 뭐 헤어스타일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이제 네이비색을 입는 게 좋고 은갈치색은 피하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은갈치색은 평소에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색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면접 복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네이비색이라는 건 결국 그냥 묻히라는 얘기거든요. 평범하고 보통, 그러니까 그 옷에서 튀어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구직자들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캐주얼로 오라고 아예 그렇게 한 때가 있었는데 그걸 더 학생들이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캐주얼을 어떻게 입고 가야지 얌전해 보이면서 막 이럴까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는 면접 복장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그런 선입견을 안 가지도록 또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지 않게 그냥 보통 평범한 정도로만 해라 그런 느낌으로 네이비니 뭐니 다 그런 조언들을 하는 거라.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워낙에 정장을 평소에 안 입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어색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 그냥 여기 중에 있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만 이건 나 어색하지만 남들은 괜찮을 거다 생각하면 큰 문제는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평범한 복장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게 재밌는 게 네.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해보면 여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은 다 이게 올백 딱 묶고서 여기 딱 이렇게 묶거든요. 예. 똥머리라고 하나요? 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있죠. 예.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아까 왔던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왜냐하면 좀 깔끔하고 뭐 그런 좀 그런 느낌, 거 있잖아요. 그쵸. 뭔가 좀 정돈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너무 똑같으니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자기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평소처럼 자연스러운데 조금 내가 면접에서 신경을 썼다 정도. 그러니까 난 평소에 화장을 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운 걸 보여줄래.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고 간다. 뭐 이런 건 좀 심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그 성의만 보여준다는 식으로 가면 사실 큰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또 자기에게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를 그쵸.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스타일하고 가셔서 좋은 면접 결과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궁금증은 또 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도의생 전호진입니다. 면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실수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 과연 이게 압축이 될까 싶은데 네. 좀 스피디하게 이런 부분만 정말 조심해라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 내용적인 것들을 당연히 신경 쓰는 건 그렇고요. 첫 네. 번째는 라디오 방송도 오늘 보니까 라디오방 생방송인데 지각을 하는 DJ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지각을 하는데 면접도 의외로 아직도 있거든요. 예. 시간을 잘못 알았다든가 미리 이제 사전 조사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요. 좀 시간에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복장 문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 되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하고 가서 이 친구는 그냥 자다 나왔나? 고시원에서 방금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긴장하지 말 건 정말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말을 해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말이 떨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긴장하고 말을 떠니까 또 버벅될 거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긴장감을 풀라기보다는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 오늘 이시안 대표님의 조언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두 학생 오늘 어땠는지 방송처럼만 하면 면접도 안 떨 것 같은데. 맞아요. 어땠어요, 학생? 오늘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방송하면서는 그냥 제가 있었던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막상 면접 가면은 긴장해갖고는 네. 막 제가 있던 경험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처럼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지우 학생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다양한 면접 유형이 있었는지 몰랐고 이렇게 다양한 대처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잔명건지는 오늘도 두 분의 구직자를 구제한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를 통해서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구직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어떤 기업이 저희 거기어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지 여러분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시안 대표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윤수희, 이지호 학생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